내일 시장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4시 애프터마켓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어제와 비슷한 장세가 펼쳐졌죠. 오늘도 전약 후강,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는 모습이었는데 어제와 한 가지 다른 게 있었다면 오늘은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 훨씬 강했던 모습이었죠. 이 삼전닉스 드디어 자사주 매입에 대한 수급이 유입이 됐기 때문인데 이 자세한 내용 뒤에서 살펴보시도록 하겠고요. 오늘 일단 지수 마감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우선 코스피입니다. 드디어 6,800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줬네요. 거의 1% 가까이 상승 마감을 지었고요. 오늘은 삼전닉스 그리고 제약주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지수를 끌어올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이 분위기가 조금 달랐죠. 0.03% 극약보합에서 오늘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전날에 순환매가 강하게 돌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코스닥이 조금 쉬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었죠.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까지 큼직큼직한 메모리 반도체 AI 칩이 강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늘은 코스피 반도체 대형 조단이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중 흐름 통해서 오늘 하루 종일 이 지수가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바로 체크해 보시죠. 자, 우선 코스피입니다. 이 밤사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드디어 반등을 해줬고요. 거기에다가 러시아 국영통신사에서 미국과 이란이 휴전 합의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죠. 두 가지 긍정적인 재료가 있다 보니까 코스피 가볍게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약간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오후 들어서 이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6,800선을 돌파했고요. 6,880선까지 터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수급이 유입이 되게 되면서 오후장 들어서 더욱더 힘이 보태진 지수였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약간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나스닥 반등에 힘입어서 출발은 상승으로 했습니다만 이내 개장 초반에 11선에서 강하게 부딪혀서 경계 매물이 나온 코스닥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오전장만 하더라도 815선까지 밀려났던 코스닥이었는데요. 이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임시 항로 논의에 들어갔다. 이 소식이 이제 장 초반에 나오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낙폭을 회복해가는 코스닥이었습니다. 장중에 양전을 하는 모습이 살짝 나오기는 했는데 막판에 힘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네요. 자, 이번에는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장에서의 원달러 환율을 먼저 봐야 이 수급 상황이 이해가 쉽겠지요. 우선 오늘 원달러 환율 큰 변동이 없습니다. 여전히 1,384원, 2,380원 중반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어서 이게 외인 수급에 특별한 영향을 줬는지 체크해 보시죠. 자, 우선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도 외인은 팔아냈지만요. 주목할 만한 점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3조 원 가까이 계속해서 매도 폭탄을 이어왔었죠. 그 폭이요 많이 줄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 초반에는요 외인이 이 순매수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외인이 다시 한번 좀 시장에 돌아와주고 있구나 이런 신호가 약간씩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기관이 오늘은 7,500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보여주게 되면서 이 지수를 방어를 해줬고요. 개인은 오늘 굉장히 강하게 팔아치웠네요. 2조 2천억 원 가까이 이 순매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뭔가 움직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외인과 기관이 이 소폭 동반 매도에 나섰고요. 그 매물을 개인이 그대로 받아가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이 외인 수급이 조금 더 잡히는지 명확하게 앞으로 조금 더 기간을 길게 잡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번 주 내내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장을 지배했던 두 가지의 이 섹터가 있었죠. 바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원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뉴스는요, 하나의 뉴스가 계속해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어떤 거냐? 자, 우선은 오늘은요, 그냥 원전이 좋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미국이 실제로 원전을 굉장히 크게 늘리고 있고 그 그림 안에 한국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첫 번째 재료는 어제도 굉장히 핫했던 그런 재료죠. 이 웨스팅하우스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뭔가 나온 재료는 없습니다. 똑같은데요.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다가 이제 웨스팅하우스 지분의 공동 인수를 제안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죠. 산업부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부인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보도가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동안 웨스팅하우스가 번번이 이 K 원전의 길을 가로막았었죠. 이 상당히 그런 회방을 많이 놓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당연히 이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되면은 그런 걸림돌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요. 이 미국의 원전 사업에 같이 뛰어들게 되면서 원전 시장의 파이가 훨씬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붙다 보면은 당연히 기술 관련, 수출 관련 협상에서도 강력한 지렛대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따라 붙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건 어제까지 있었던 재료죠. 오늘 플러스 알파가 된 소식이 바로 밤사이에 미국 원전주들의 급등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원전주죠. 오클로가 11%나 올랐고요. 센트러스 에너지도 9%, 뉴스케일 파워도 8%, 나노 뉴클리어 이 친구도요. 거의 6, 7% 가까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유는요. 뭔가 정책이 나왔다기보다는 지금 미국에서 워낙 AI 데이터 센터, 돈도 돈이지만 전력에 대해서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전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원전주들이 어제는 그대로 수급을 받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반도체주들이 상당히 뉴욕 증시에서 반등을 했었죠. 이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것도 있었지만 반도체 단에 힘을 실어줄 만한 이런 메모리 그리고 AI 칩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리포트들도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야 될 거고요. AI 데이터 센터 많이 지으려면은 전력, 원전이 있어야겠죠. 그 논리였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우리 쪽에서도 오늘 이슈가 한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에다가 쐐기를 박아줄 NH투자증권의 리포트였죠.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제 내년부터 대형 원전 그리고 SMR 수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원전주는 이게 단순한 뉴스에서 기인한 테마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미국 원전 확대 기대감이 점점점 국내 원전 밸류체인 전반으로 번진 흐름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 가지 원전주 중에서도 특히나 한전 기술이 굉장히 강했죠. 이유가 있을까요? 명확합니다. 이 사업 구조를 보면요. 왜 한전 기술이 이렇게 올랐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보시면요. 원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당연히 첫 단계는 설계겠죠. 그런데 한전기술의 이 매출표를 보시면요. 무려 매출의 70% 자체가 설계, 판매에서 나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원전이라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설계 사무소인데 우리나라의 설계 사무소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이 바로 한전기술이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실제로 해외 일감도 탄탄하게 지금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히 보시자면요. 이 체코 두 코반이 5, 6호기 설계 계약이 있었죠. 이게 약 1조 2,500억 원 이 규모인데 한전기술 연매출의 2.4배, 2배가 훨씬 넘어가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신규 원전 기대감이 커질 때마다 이 한전 기술을 더욱더 민감하게 보는 거죠. 자, 다만 체크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일단은 오늘도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인 만큼 내일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우선은 내일 투자자별 매매 집계에서 오늘 대규모 거래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특히 이 외인이 방향을 틀었는지 이 점을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두 번째는요,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실적으로 완전히 찍힌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뉴스에 머무르고 있는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미국의 신규 원전 그리고 특히나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발주자라든지 노형이라든지 금액, 업무 범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적힌 확정 공시가 실제로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원전 지금은요 일단 기대가 먼저 움직인 구간이고요. 계약 그러니까 확실한 계약서가 붙어야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원전뿐만 아니라 오늘 또 한 가지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이 섹터가 있었죠. 바로 재건,
건설이었습니다. 이유를 보면요, 딱 두 가지로 좁혀지죠. 첫 번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첫 번째로 살아있고요. 당연히 원전 시공 역량을 갖춘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1차적으로 수혜를 받겠죠. 자, 거기에다가 오늘은 재건이라는 이슈까지 붙었습니다. 밤사이에 이 러시아의 통신사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이 휴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슬슬 종전이 눈앞에 보이다 보니까 재건 관련주들이 굉장히 꿈틀꿈틀하고 있는 겁니다. 대우건설이라든지 DLENC, GS건설,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이 함께 오른 이유겠죠. 오늘 건설주가 완전히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근데 그 안에서도 현대건설이 또 오늘 대장주 역할을 제대로 해줬었죠. 왜 이렇게 강했냐?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실적은 이미 주택을 통해서 좋아지고 있고 미래는 원전에서 열릴 수 있다라는 구조입니다. 자, 이 현대건설의 실제 실적을 한번 보시자면요. 2분기 영업이익이 20%나 넘게 말 그대로 폭증을 했습니다. 이유는요, 주택 부문에서 원가율이 크게 개선이 됐기 때문인데 건설업에서 원가율이 내려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 같은 공사를 해도요, 남는 돈이 훨씬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즉, 눈앞의 본업은 이미 턴어라운드를 앞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다가 원전이라는 기대감까지 함께 붙은 상황이죠. 이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이제 SMR 그리고 4세대 원전까지 굉장히 협력 관계를 넓게 가지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테라파워, 홀텍까지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죠. 특히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요. 이 빌 게이츠 하면 딱 생각나는 그런 기업이죠. 테라파워의 나트륨 원전 8기에 대해서 우선권을 확보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EPC 우선권이 뭐냐? 설계부터 조달, 시공까지 모든 거를 올인원 한꺼번에 맞는 방식을 뜻하는데요. 거기에서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은요, 두 개의 엔진이 같이 돌아가는 종목입니다. 현재는 주택 마진이 회복이 되면서 실적이 단단히 받쳐주고 있고요. 또 이제 미래 기대감으로서 원전 수주가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죠. 재건이 단기 테마성 재료라면 이 두 가지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건 기대는 단기 불씨였고요. 나머지 원전은 중장기 밸류업 재료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이 실제 원전 수주가요, 계약으로 전환이 되는지, 이 상태가 이 상태로 넘어가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오늘 시장에서 나머지 이슈들 어떤 게 또 중요했을까요? 바로 이어서 이데일리 TV 뉴스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동재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국내 퇴직연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확정급여형 DB퇴직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이 3.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자 수익률을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DB형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으면 기업의 적립금 부담이 커지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운용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DB형 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사전에 정해지고 기업이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기업의 운용 성과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가 직접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익률이 낮을수록 기업이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논이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목표 수익률을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하고 원리금 보장형 위주의 자산을 실적 배당형 등으로 다변화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DB형 적립금 운용에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퇴직급여 부채와 DB형 운용자산의 듀레이션을 맞추는 전략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포상과 과태료부가 정기감독 등의 정부 관리감독도 강화될 방침입니다. 엔비디아가 AI 추론 가속기인 그록3 LPX의 본격 양산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반도체 학술 행사 하치스 2016에서 그록3 LPX가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돌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가속기는 추론 전용 반도체인 LPU 256개를 묶어 캐비넷 크기의 렉으로 구성한 제품으로 핵심 구성품인 LPU의 제조를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담당합니다.
젠스능 CEO는 지난 3월 GTC 2016 기조연설 과정에서 삼성이 우리를 위해 그록3 LPU 칩을 제조하고 있으며 가능한 최대로 생산을 늘려 3분기쯤에는 출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KB증권에서는 3분기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의미 있는 전환점에 진입할 전망이라며 최근 단행된 15% 가격 인상과 4나노 LPU 양산 본격화가 효과가 반영되면서 성과급 충당금 등의 비용을 제외할 경우 파운드리 부문에서 4년 만에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매도 잔고가 급증했지만 대차 거래는 오히려 줄어드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집계일인 이번 달 21일 기준 삼성전자 공매도 순보유 잔고 잔액은 2조 1,215억 원으로 지난달 31일 대비 90.7% 증가했고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는 720억 원에서 8,290억 원으로 11배 늘어났습니다. 공매도는 대차 거래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낮은 값에 되사서 갚는 투자 기법으로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많다는 것은 통상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대차 거래는 시장에서 공매도의 선행 지표로 해석하기에 공매도와 대차 거래는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공매도가 급증했는데도 대차 거래는 감소했습니다. 두 종목을 합산한 대차 거래 잔고는 지난달 말 대비 13.3% 줄어들었으며 종목별로는 삼성전자가 10.5%, SK하이닉스가 15.8% 감소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기존 공매도 세력의 차익 실현 및 반도체주 회복에 따른 쇼커버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동전주 퇴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 병합 결정이 급증했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본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2월 10일 이후 7월 15일까지 주식 병합 이후 신주를 상장한 156건 가운데 130건이 병합 신주 상장일 대비 7월 15일 기준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정된 상장 규정에 따르면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갑니다. 지난 8월 12일 해당 요건이 적용된 다수 종목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으며 유예 기간이 끝나는 10월 중순쯤 첫 상장 폐지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액면 병합으로 관리 종목 지정 위기를 모면했더라도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 사업 확장 등의 가시적인 변화를 단기간 내 보여주지 않는 이상 재차 상장 폐지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에서 AI 반도체 랠리가 이어지면서 고액 자산가들의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존의 상위권을 차지하던 네이버와 카카오는 순위가 밀렸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10억 건 이상 고액 자산가들의 보유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네이버 순이었다. 카카오는 상위 5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30억 원 이상 자산가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나란히 1, 2위로 담았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투자자가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 1위가 SK하이닉스로 집계됐다.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삼성전자가 1위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일수록 성장 기대가 높은 종목을 선호하고 40대 이상은 시장 대표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분석했다.
반반 미증시에서 메모리 반도체주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8거래일 만에 상승을 했는데요. 이에 반도체 대형주가 회복을 하면서 오늘 코스피 좋은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공방을 벌이면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양시장의 온도차가 뚜렷했던 가운데 현재 애프터마켓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전장에서는 관망세가 짙게 깔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의 숫자보다는 컨퍼런스 콜 내용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베라루빈의 출하 속도가 얼만큼 빨라질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출하 속도가 빨라진다라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급망도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주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전장에서는 반도체 투톱이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매수세가 잘 들어오더니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75%, SK하이닉스도 0.66% 오르고 있고요. 오늘 미래에셋증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관련된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HBM 자립 속도가 더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HBM의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 37만 원을 유지하는 리포트를 내기도 했고요. SK하이닉스 관련해서도 메모리 수급 부족이 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SK스퀘어는 0.38%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와 삼성전기도 2.73%, 2.28%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이틀 전에 메리츠증권의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기판 공급 부족이 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점유율은 더더욱 확대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기판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 삼성전기의 증설 속도도 빠르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 원전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재건 관련 기대감을 받는 종목들도 시장에서 튀어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전진건설 로봇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러시아 국영통신사에서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인프라가 복구가 되고 재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늘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잘 들어왔는데요. 전진건설 로봇 현재 23.27% 두 자릿수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원전주 단에서 한전기술이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튀어올랐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 나오면서 13.26%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SKI테크놀로지는 개별적으로 소식이 있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7년 만에 SKI테크놀로지를 흡수 합병한다라는 소식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2년 동안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2년 내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게끔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현재 상한가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S&T 에너지도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화학 기업과 3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0.68%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발견되면서 코스닥을 뒷받침해줬고요. 반면에 2차 전지와 로봇주 단에서는 조정이 나오면서 코스닥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알테오젠 2.47%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엇갈리는 흐름 확인되면서 에코프로는 1.41%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헝가리에 있는 공장을 양극재로 이제는 생산 라인을 바꾸겠다라고 밝히면서 최근에 매수세가 집중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차익 실현의 물량이 나오면서 1.16%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는 종목들이 차별화 장세가 펼쳐졌는데 리노공업은 1.63%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현재 코스닥에서는 개별적으로 호재 소식이 붙은 종목들이 대부분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세스가 9.41%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SOFC 시장에서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신규 성장 동력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매수세가 잘 몰리고 있습니다. 성광밴드는 저번 주에 LNG 수주를 2건이나 따내며 시장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14.31% 두 자릿수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제약바이오 단에서 G2G 바이오가 11.20%, 태광도 9.17%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어제랑 상황은 비슷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오늘은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이죠. 애프터마켓에서도 이런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도 비슷한 그림이 펼쳐질지 가다니엘 파트너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확실히 코스피가 좀 주춤했던 게 오늘 제대로 가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확실히 물론 거래대금 또한 시장에서 돌지 않다 보니까 특정한 종목이나 특정한 섹터의 흐름들을 우리가 넥장에서부터 장 마감까지 흐름들이 좀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시장에서의 돈은 없지만 그럼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기관들에 대한 연속된 수급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외국인들까지 순매수로 도와서면서 결국에는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날이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장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마지막에 좀 들어왔던 이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네. 긍정적인 수급과 함께 좋은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리면서요. 확실히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또 이제 코스피와 차트에 대해서 그쵸. 만든 빗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8월 26일 이 빗각 위로 추가적인 반등 자리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하루,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이 됐든 목요일이 됐든 1거래일이 됐든 2거래일이 됐든 결국에는 2거래일 안에는 그 올라올 자리를 한번 우리가 빗각 위로 올라온지 지켜보자, 수급까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운이 좋게도 똑같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네, 코스피가 그래서 6,860선을 넘어서면서 장중에 1% 후반까지 올라왔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이렇게 또 보여줬던 시나리오대로 지금 차트가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삼성과 하이닉스 또한 반도체에 대한 다시 또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좀 지수에 대한 상승도 같이 좀 견인을 해줬는데요. 간밤에 미국에 있었던 엔비디아, 마이크론, 반도체 칩 산업들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같이 또 상승이 나와주면서 투자 심리도에 따른 또 우호적인 환경이 잘 만들어졌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마지막 퍼즐이 이번 주에 네. 이 이벤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퍼즐이라고 하면은 이 외인 수급 말씀이실까요? 오늘 다시 한번 좀 들어오려는 기미가 보이던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좀 신호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 네. 그래도 물가지표 하나는 보고 그래도 실적 하나는 또 보고 그래도 또 우리 연설하는 거 한 번 더 들어보자라는 또 이 세 가지에 대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 또 미국의 PCE 지수와 그리고 잭슨 연설과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까지 연달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들어왔던 물론 뭐 1,000억에 대한 물량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도세, 어제 4조 원을 던졌던 외인들이 매도세를 멈추고 네. 1,000억 원을 다시 순매수했다라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 이벤트들을 통과한 뒤에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계속 사들이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또 내일 어떤 업종과 종목을 먼저 준비를 해야 하는지까지 네.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일장 공략 종목도 준비해뒀으니까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들어가지고 말씀 주신 이 외인 매수 상황을 보면요. 환율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요. 이 장기 국채 금리 이게 좀 떨어져 줘야 이 외인들이 다시 한번 삼성닉스 반도체 단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이게 다시 한번 외인 매수가 돌아오는 트리거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간밤에 이 장기 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가 올랐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삼성닉스 중심으로 외인이 돌아오는 모습이 체크가 됐죠. 이 세 가지를 연결고리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지금 이 시각 애프터마켓 안에서 특히 어떤 섹터가 눈에 띄는 움직임 보이고 있을지 바로 여쭤볼게요. 파트너님, 오늘은 약간 두 가지 정도 저는 보이는데 하나만 꼽아주시자면요. 역시나 네, 저는 최근 시장을 계속 압박을 했던 게 계속 남아있었던 우리 건드리고 있었던 리스크가 중동 정쟁과 호르무즈 리스크였죠. 그런데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게 휴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자유 통항을 하고 있다. 기뢰 제거를 시작하고 있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WTI 유가 기준 제가 봤을 때는 81불 정도로 80대 초반대로 지금 유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최근 이 건설주들을 눌렀던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 이 악재가 약해지는 동시에 새로운 해외 수주 모멘텀까지 붙게 되니까 그래서 휴전 기대감을 통해 재건 관련 수급과 또 원전에 대한 신소식들이 같이 붙게 되면서 신규 원전 프로젝트 기대감까지 저는 이번에 또 건설 인프라 쪽으로 이 섹터를 좀 지켜보셔라 특징주에 대한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있습니다. 네, 방금 보니까 이제 WTI가 벌써 80달러 초반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오늘 안에 이 70달러대까지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드는데 좋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특히 어떤 종목이 약간 대장주로 움직였나요? 네, 오늘 맥장에서부터 강한 또 힘을 냈었던 전진건설 로봇. 아. 네, 먼저 보겠습니다. 전진. 네, 전진. 가장 지수적인 재료가 붙은 종목입니다. 회사가 이미 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콘크리트 분해 로봇이 DMC라고 해서 현장 안에서의 실증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오늘 또 오. 시장 안에서 퍼지면서 강하게 수급을 받고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건설 현장은 아시겠지만 네. 인력이 부족하고요. 두 번째는 안전상에서의 문제가 계속되는 부분들이 이 산업 안에 있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위험한 콘크리트 작업 속에서는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건설 자동화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는 그 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오늘 강한 또 건설주들 중에서도 강한 수급과 함께 또 20% 이상의 지금 현재 27.88%까지 오늘 올라갔었네요. 네, 강한 힘을 보여주면서 내일 또 이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는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건설 인프라가 오른 이유가 이 재건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또 원전이라는 재료도 하나 더 붙어줬잖아요. 이 원전 관련해가지고 움직인 종목은 없었나요? 네, 그래서 전 이번에 같이 또 볼 수 있는 건설과 원전을 또 같이 두루두루 협력할 수 있는 현대건설을 좀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네, 건설 인프라 섹터 전체의 방향성을 우리가 확인할 핵심 종목으로 지금 우뚝 서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에 대한 수급도 있겠지만 또 우리 현대건설은 이슈가 있죠. 지금 미국 현지 안에서 텍사스에서 페레미 아메리카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원전 프로젝트 소식 속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기가와트에 대한 전력 인프라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외 인프라까지 이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 소식들이 반영이 되면서 건설과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원전 에너지까지 붙게 되는 수급들을 받고 2거래일째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3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앞전에 있었던 이 8월 6일자에서 만들어놓은 이런 매집봉 자리들을 한 번에 먹는 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세도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건설까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오늘 장에서의 마지막 단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내일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어떤 전략 필요할지 바로 이어서 두 가지 이슈 만나보도록 할게요. 내일 장 핵심 키워드 첫 번째입니다. 이 한국은행 금통위가 드디어 내일 다시 또 금리 결정에 들어가죠. 지금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상당히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우리는 그 격차를 다시 한번 줄일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지 여기에 따라서 또 기술주 성장주 단의 모멘텀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 2026 세계 바이오 산업 전시회가 바로 내일이죠. 27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 특히나 제약 바이오가 개별 모멘텀으로 신약 임상 관련해서 잔뜩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료가 나와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뉴스 중심으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 정말 중요합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시작으로 한국은행 금통위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금통위 이번 결정에서 좀 어떤 지금 전망이 우세한가요? 이게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동결을 좀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뉘앙스와 그리고 네. 이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좀 풍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 27일 기준으로 아침 10시에 제가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이 안에서는 기준금리를 또 올리느냐 내리느냐 아니면은 또 동결시키느냐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글로벌 장기 금리가 크게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에 대한 그런 금리의 압박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미국에 대한 장기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10년물이 4.7대여서 4.6%대로 내려왔어요. 국제 유가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80달러에 대한 초반대까지 떨어지면서 외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조금씩 완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아요. 저는 금리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또 이번 하는 총재에 대한 이번 발표 이후에 또 이런 발언들이라든지 금리에 대한 경로를 더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이번 물가보다 경기와 내수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경계감을 좀 낮춰준다라면은 금리에 민감했던 성장주들과 바이오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좀 수급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반대로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열어둔다.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성장주들과 다시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느낄 수가 있겠죠. 대신에 은행과 보험과 같은 금융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강해질 겁니다. 네, 동결이냐 인상이냐 굳이 무게추를 한번 나눠보자면은 동결 쪽에 조금 더 무게가 기울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좀 읽어주셨는데 그러면 이 각각 두 가지 시나리오별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방향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리 부담이 완화가 되겠다라는 발언과 함께 이런 뉘앙스와 스탠스를 취하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가장 또 차트적인 자리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네이버와 카카오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 좀 기대해 역시나.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쪽에서의 자리를 계속적으로 잡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수급들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또 반대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 쪽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뭐 KB금융, 하나금융지주나 신한지주 정도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좀 이제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지 이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약 바이오 관련 큰 또 이벤트가 한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행사죠? 지금 진행 중이죠? 네, 지금 ING입니다.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세계 바이오 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조금 바이오에 대한 수급들이 이런 산업에 대한 영향을 받는 그렇죠. 또 오늘 모더나도 굉장히 또 올랐고요. 네,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확실히 어느 정도 좀 대체에 대한 해지 테마성으로도 같이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지금 말씀드리면서 계속 이게 맞춰지는 게 일정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게 여기는 시장에 대한 흐름과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 수급들이 여기는 이런 시장에 대한 흐름들 다 읽는 것 같아요. 네. 다 읽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환경을 같이 보셔야 되고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순환매가 좀 반복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의 제약바이오의 상승분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밤 사이에 또 전날 밤에 미국에서는 모더나가 또 14.4%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최근 장기 국채 금리까지 4.6%대로 내려오면서 바이오에도 좀 나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고 여기는 바이오는 우리가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미래에 대한 임상 성공 그리고 임상에 대한 소식들, 네. 기술 수출에서 발생할 이익분들이 현재 가치로 미리 당겨져서 이 기대 수익들이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장기금리 민감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있을 저는 물론 모더나 관련주들이 같이 보시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또 순환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네.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산업 안에서 전시회가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내일까지에 대한 수급들도 좀 기대해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중에서도 저는 항암 백신이나 비만 치료제 같은 이런 특별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확실히 제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이 네. 종목군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결과가 임상 결과가 좀 발표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확실히 수급이 확산되는지 좀 지켜보면 되겠고요. 최근 국내 바이오 시장은 단순한 임상 기대보다는 기술 수출 그리고 글로벌 임상과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자 이렇게 거래 대금까지 붙게 된다면은 네. 굉장한 또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런 테마군들과 순환매 속에서 좀 흐름들을 좀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좀 언급될 만한 좀 기대감 타고 움직일 만한 종목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은 ST팜 종목이 보입니다. ST팜. 네, mRNA에 대한 의약품에 필요한 원료를 먼저 지속적으로 연결돼서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생산 역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ST팜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는 좀 가장 또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계속 올해 초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시장 전체가 결국에 다시 움직이면은 글로벌 바이오 생산 확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모두가 생산을 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기업과 대규모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기업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밖에 없다. 정말 이 생산 캐파 쪽으로는 전 세계에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바이오 생산 확대에 대한 최대 대형주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같이 체크를 하겠고요. 네. 대신 우리가 또 모더나에 대한 관련 주가들도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우선 모더나 밤사이에 또 다시 한번 급등한 이유가 이제 울프 리서치 측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했거든요. 목표가도 크게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됐는데 거기다가 더하기 이 바이오 산업 전시회라는 이벤트 모멘텀까지 내일 추가적으로 ST팜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시각 오후 4시 38분 이 애프터마켓 출발 이후로 약 1시간 지났습니다. 중간 상황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자, 우선 KRX 종가 대비해서 지금 넥스트레이드 등락률 마이너스 0.33%, 약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 없습니다. 이 보합권에서 살짝 내려가고 있다. 이 정도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게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겠죠.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확실히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17% 상승, 그리고 0.36% 상승. 갈수록 자금 후반 들어서 힘을 얻는 모습이었는데 앱장에서도 그 힘 쭉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확실히 원전주가 강하게 반응을 했죠. 이 미국 원전 건설을 도와주고 또 우리 정부가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를 좀 검토할 것이다. 이런 재료가 연이틀 계속해서 이 원전주들을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SKI 테크놀로지 상한가 이 정규장에서 기록했는데 지금까지도 강세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SK 이노베이션이 만들었었던 분리막 자회사였죠. 이거를 다시 7년 만에 흡수 합병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기대감에 움직였고요. S&T 에너지 같은 이런 인프라 관련주들도 오늘 23% 가까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전력, 원전, 인프라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뉴욕 증시에 이어서 우리장, 앱장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는 그림이네요. 자, 이어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크를 해보시죠. 마찬가지로 오늘 로봇주가 코스닥에서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5% 상승하고 있는 에브리봇, KNR 시스템도 4% 상승 중입니다. 이외에도 BHI 같은 이런 원전 관련주도 눈에 상당히 띄고요. 또 TLB 오늘도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성광밴드가 14% 가까이 올라주고 있는데 또 이 조선 기자재 피팅 이쪽도 오늘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이 원전에 들어가는 피팅 밸브 여기에 대한 수요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반기 들어서 이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발주가 상당히 늘었다. K 선박 엔진이 반년 만에 이 작년 소주량을 돌파했다라는 희소식까지 함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데일리온 파트너들의 사칭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을 합쳐봤을 때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 담아야 할지 바로 여쭤볼까요? 파트너님, 내일 뭘 사야 될까요? 저는 결국에는 앞에서도 우리가 힘을 한번 느꼈던 종목군들을 그리고 테마군들을 좀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건설과 원전 쪽에서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우리가 오늘 좀 같이 상승이 나왔지만 괜찮은 자리에서 상승에 대한 파워, 그리고 상승에 대한 힘이 조금 미약한 종목군들 중에서 내일도 힘이 남아있을까라는 하는 종목군들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내일 기대주, 공략주로 산미금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립니다. 산미금속, 약간은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산미금속입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원전주가 움직인다면은 결국 대형 원전주들에 대한 핵심 기자재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미금속이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원전 대형 터빈 블레이드를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손을 같이 잡고 있고 북미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울, 한빛 원전 관련에 대한 수주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것만큼 국내 시장에서도 해외에서도 이제 함께 공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또 원전 수주 확대에 대한 낙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기업인 만큼 또 방금 소식이었던 미국 대형 원전 발주 소식은요. 결국에는 같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수급들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이 한울, 한빛 원전 관련에 대한 부분들을 시작으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 터빈 블레이드 수주 확대와 그리고 MRO 시장 성장까지 함께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산미금속을 제가 오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항상 제가 좋아하는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차트에 대한 상승분을 만들어 놓고
61선에 대한 물량을 한번 먹었습니다. 자, 61선은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는 테마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섹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물량을 한 번에 소화하기가 사실 엄청난 이슈와 수급과 이름이 있는 종목군들은 뭐 금방금방 소화를 시키고 대장주들은 금방 올라가지만 확실히 이 종목군들과 테마 속에서도 선별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 시간을 걸리면서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60일 이평선에 계속 물량을 덜다가 앞전에서의 매집봉 형태에 대한 물량을 만들어 놓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앞에 있는 이 자리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이거래일째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봉투에 대한 물량들은 채웠지만 추가적인 이 상승에 대한 역량도 충분하고요. 이에 대한 재료까지 조금 있는 바탕에 되어 있는 것만큼 저는 산미금속이 추가적으로도 좀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장 기대주, 공략주로 오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산미금속 내일장에서 기대감 가득 안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의 공략주를 살펴봤으니까 어제 공략주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니엘 리뷰 시간입니다. 네. 어제 친구가 사마 콘덴서였죠? 오늘 상황 좀 어땠어요? 네, 사막 콘덴서가 확실히 좋은 힘을 내줬습니다. 아, 얼마나 보여줬나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이 황금봉투 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황금봉투 라인을 채워줄 수 있을 정도로의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네. 네, 황금봉투까지 올라와 주면서 이 상승분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7.9%까지에 대한 상승을 만들어 주면서 또 우리 수익 구간을 들어주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MLCC에 대한 관련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소부장주들이 좀 회복해주는 흐름과 단단히 견뎌주었다. 내일도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로봇과에 대한 이런 산업전뿐만 아니라 로봇의 MLCC에 대한 부분들 들어가다 보니까 다 엮여져 있네. 또 수급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산업과 재료를 먼저 찾고 거기에 대한 차트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면서 매수에 대한 기술적인 타점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막 콘덴서를 말씀드렸고 공략주들과 함께 또 먼저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사막 콘덴서 이어서 이제 그 나머지 종목들도 좀 눈길이 가는 종목들이 있던데요. 삼양식품 한번 볼까요? 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제가 뭐 전에 있었던 풍산이라든지 네. 비철 금속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미리 지난 주말에 제가 내수주들을 통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꼽아드렸습니다. 그래서 7발 7중 종목이었죠. 네. 맞습니다. 7발 7중에서 제일 꼴찌 막내였던 종목이었어요. 오. 그래서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5손가락 다 깨물어 봐도 아픈 거는 다 맞습니다. 그렇죠. 새끼손가락 우리 막내 아들, 막내 딸만큼 정말 귀중한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월요일부터 2%, 3%대에 대한 상승률이 되게 미약했지만 결국에는 위에 있는 황금봉투 라인까지 다시 한 번 더 좀 재돌파를 하게 되면서 네. 이 내수주들 중에서도 식료품주들이 삼양식품 쪽으로 이렇게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14.66% 나왔네요. 네. 14% 이상에 대한 상승이 나왔었고 네. 특히나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빗각에 대한 법칙, 빗각을 그려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고가 돌파할 때 들어가셔도 늦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인 만큼 네. 이 타점과 함께 들어가셔도 충분히 수익 구간이 나오죠. 그래서 황금봉투 라인까지 정확하게 올라와 줬습니다. 늦지가 않습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우리가 재료가 좋고 매크로와 시향을 다 보더라도 들어가는 매수적인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꼭 잡으셔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주말 리서치에 대한 매매 핵심과 함께 제가 말씀드렸던 보고 있는 자리 빗각과 돌파, 거래량과 수급을 봤을 때 이렇게 실제 매매에 대한 단계로 올라왔을 때 이렇게 수익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막 콘덴서와 네. 그리고 삼양식품까지 수익 함께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또 다니엘 종목에 대한 선정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또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네, 네이버 밴드 공부방에 있는 다니엘 공부방으로 네. 함께 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밤마다 저희 이제 또 함께 시황 분석도 해주시잖아요. 몇 시에 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참 이게 제가 매일 오후 9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매번 인증을 하고 있지만 운이 좋게도 잘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이 언제 끝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나 그리고 이 운에 대한 방향성을 따라서 같이 수익 내고자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내일장에 어떤 종목이 있을까라고 궁금하신 다니엘이 보는 궁금하신 종목군들이 있으시다면은
또 함께 좀 보시면서 공략 종목,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함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밤 9시 15분에 이 미국의 PCE 발표,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죠. 그 이후로 이제 뉴욕 증시 그리고 이어서 우리 시장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9시에 또 이제 함께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저희 다니엘 파트너님은 여기에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애프터마켓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시각 이제 NXT장에서의 KLX 대비 등락률 큰 폭의 변동이 없네요. 지금 이 시각 마이너스 0.02%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유지를 해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나오는 PC 데이터 그리고 내일 오전 5시에 이어질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더 알차고 깊은 인사이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